네, 확률 분포의 마지막 순서 통계량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뭐라 붙어 있어? 심화라 붙어 있잖아. 자, 심화 무슨 말이야? 9급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은 엄청나게 논란이 될 거야. 욕 처먹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계학 개론을 벗어났어. 통계학 개론의 범위 내용도 아니야. 벗어난 내용이야. 더 심화된 통계학을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되시죠? 그 때문에 7급에 나오긴 나와. 근데 물론 거의 안 나와. 지금 한 12년간 한 3문제 나왔나? 2문제 나왔나? 아마 그럴 거면 2~3문제 나왔을 겁니다. 그럼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12년 동안 20문제씩만 해도 240문제인데 그 중에 2문제니까 나올 확률이 거의 한 1% 되는, 나올 확률이 1% 되는 부분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 이게 나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범위가 통계학 개론이라며. 통계학 개론인데 왜 통계학 개론을 벗어나는 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이도를 무작정 올리고 싶으신 출제위원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옛날에 나왔었잖아 이거, 그럼 또 내도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9급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스킵하시고 바로 이 다음 단원 6단원으로 넘어가 주시고 추정으로 넘어가 주시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7급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일단 한 번은 들어보시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대충 꼼수로 찍어내겠다, 그냥 요 정도만 하셔도 되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순서 통계량은 뭐냐? x가 뭐 어떤 분포 따르든 간에 x에 대해서 확률 함수 fx가 있을 거고, 되시죠? 누적 분포 함수 대문자 fx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 따르는 확률 함수 x에서 표본을 뽑아. n개를 뽑아. 되시죠? 그럼 그 n개를 뽑은 애를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해. 그럼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겠죠. xn까지 뽑았는데 그거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은 이렇게 xn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배열한 통계량을 순서 통계량이라 불러줍니다. 그럼 이 순서 통계량이 될 확률을 또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자, 만약에 내가 10개를 뽑았어. 10개를 뽑았어. 그런데 여기서 7번째가 나올 확률 함수를 구해보자고. fx7의 확률 함수를 구해보자고. 되시죠? 총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크기 순으로 했을 때 7번째 값의 확률 함수를 구해보겠다고. 자, 어떻게 구하냐? 요 앞에 6개는 얘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죠. 그쵸? x1부터 x6들은 다 이 x7 값, x7 값을 x라고 하면은, x7이라고 썼는데 그냥 x라고 해볼게요. x라고 하면 얘보다는 뭐 해야 돼? 작은 값들이 나와야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x까지 x보다 작은 값, x가 x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그게 뭐야? 바로 누적 분포 함수죠. 되시죠? 그래서 요 6개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도 요 누적 분포 함수 요 대문자 fx가 나와줘야 되고, 왜냐면 작은 값이 나와줘야 되니까. 두 번째도 요 fx, 세 번째도 fx. 되시죠? 근데 얘네끼리 서로 다 독립이기 때문에 요게 6번 6승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7번째보다 큰 놈 8, 9, 10번째 값은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무슨 값이 나와야 돼? 큰 값이 나와야 되죠. x보다 무슨 값? 큰 값이 나와야 된다고. 요게 fx였으니까 요것보다 이제 부동을 바꿔서 크다는 뭐겠어? 1-fx일 거 아니야. 그래서 1-fx는 몇 번 나와줘야 돼? 3번 나와줘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7번째 나 자신은 그대로 보여야 돼?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fx를 곱해주고. 되시죠? 자, 요렇게 했을 때가 7번째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자, 근데 이거는 일자로 이렇게 이쁘게 서 있을 때 요런 확률인 거고, 얘네끼리 서로 뭐 할 수가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요 n개, 요 10개 값들이 서로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꾸고 그 중에서 7번째 크기 순으로 다시 놓은 다음에 7번째 찾는 거니까 7번째가 처음 나올 수도 있고 뭐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크기 순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표본을 뽑을 때. 되시죠? 그래서 10개가 자리를 바꾸는 게 10팩토리얼 줄 서는 게.
근데 이 6개는 이게 1, 2, 3, 4, 5, 6 순으로 나오든 1, 3, 2, 4, 5, 6 순으로 나오든 상관이 없잖아. 7번째보다 뭐 하기만 하면 돼? 작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작은 거 6개만 튀어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개가 자리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6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 큰 거 세 놈도 지들끼리 맘대로 자리 바꿔서 8, 9, 10으로 나오든 89로 나오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3팩으로 또 나눠준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7번째 값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를 요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되시죠? 원래 x의 확률 함수, 확률 누적 분포 함수가 원래 있다고 치고 있을 때 7번째 값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 요 fx는 여기 fx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fx는 이렇게 쓰자. f7x 이렇게 쓰자. 7번째 값이 나올 확률 함수 이렇게 써야지 구분이 되겠죠. 그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요 놈입니다. 되시죠? 어렵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면 쉬운데, 근데 누적 분포 함수 우리가 막 자세히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통계학 개론을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 요걸 구해보자. 가장 작은 값 총 10개를 뽑았어. 그 중에 최고 작은 값,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값, 가장 작은 값이 나올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보래. 누적 분포 함수. 그러니까 누적 분포 함수 뭐야? x보다 x1이 작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렇죠? fx가 누적 분포 함수가 첫 번째 가장 최소값이 x보다는 작을 확률을 구해봐라. 자,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1 마이너스 나오는 이 10개의 이 모든 값들이 요 10개 값들이 있다고 쳐봐. 1번부터 해갖고 10번까지가 다 x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될 거 아니야. 되시죠? 다 크면은 그 값을 1에서 빼면은 하나만 작은 값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다 큰 거, 다 클 확률들이 있을 거 아니야. x보다 다 클 확률들을 1에서 빼주면은 그게 최소값이 x보다 작을 확률,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반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 빼기 얘도 크다니까 작다가 fx였잖아. 그쵸? 크다는 1-fx라고.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놈도 1-fx가 나오고 두 번째 놈도 1-fx 이런 식으로 총 10개가 1-fx 값이 나와주면은 다 x보다 뭐해?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된다고. 거기서 1에서 이 값을 뭐 해주면? 빼주면은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이 요렇게 되더라. 그럼 최대값의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최대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최대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다 뭐 해야 돼? 모든 값들이 다 요 최대값 x보다 뭐 해야 돼? 작은 값들이 나와야 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적 분포 함수 fx의 10승 그냥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되시죠? 다 x보다 다 작은 값들이 다들 튀어나와 주게 되면은 그게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구해내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분포 함수를 완전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뭐 자세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순서 통계량을 구글에 검색하면은 뭐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는 이 시험에 1%의 확률로밖에 나오지 않는 요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첫 번째,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1 빼기 1 빼기 꼴이다. 되시죠? 1 빼기 1 빼기 꼴이고 최대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뭐에 그냥 n승 요런 꼴이다. 누적 분포 함수의 n승 그냥 요런 꼴이라고. 되시죠? 요 fx는 요 fx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요 fx는 최대값 x보다 작을 확률 요걸 말하는 거고. 되시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이게 구분이 가줘야 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1 빼기 1 빼기 꼴이고 최대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요 꼴이고, 그 다음에 그냥 k번째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런 꼴이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구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대입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 이 식을 뭐 해줘야 돼? 외워줘야 되고 1-1 꼴이라는 걸 외워줘야 되고 뭐의 n승이라는 거를 외워주면은 그게 그나마 조금 덜 외우면서 이 순세 통계량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한번. 자, 예를 들어 x1부터 xn이 서로 독립이고 0,1에서 균일 분포를 따른다 하자. 되시죠? 근데 가장 작은 확률 변수를 y라고 할 때 최소값이죠. 그쵸?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자,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떤 꼴이라고? 1 뭐의 n승, 약간 요렇게 돼 있다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1 1니까. 그쵸? 되시죠? 자, 0,1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는 1이야. 균일 분포에서 배워보면 구간분의 1이라 했잖아. 그럼 누적 분포 함수는 요거 그냥 적분한 거기 때문에 그냥 x 요렇게 될 겁니다. 되시죠? 근데 그거를 y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fy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원래 fx를 써서 이렇게 원래 쓰는 건데, 지금 이 확률 변수를 y라고 만들었으니까 fy, y 대입하면 뭐야? 그냥 y잖아. 그렇기 때문에 1 y의 n승, 요게 바로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가 된다. 되시죠? 뭐 이렇게 원래 풀어야 되는데, 외워서 누적 분포 함수식을 외워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1 꼴이니까 4번이다. 그냥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다. 지수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함수가 다른 함수가 나오면. 근데 웬만하면은 균일 분포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균일 분포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부터 1까지면은 0, 1이고, 누적 분포 함수는 그냥 요거 적분한 값 x다. 되시죠?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알잖아. 요 정도는 아니까 뭐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번 똑같이 구간 0, 1에서 균일 분포. 왜냐하면 함수가 너무 복잡해지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준다고. 자, 거기서 x4의 기대값을 네 번째 값에 5개를 뽑는데 그중에 네 번째 값의 기대값을 구하래. 그럼 f4x 네 번째 값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일단 구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구해? 5팩 나누기 얘보다 작은 거 몇 개? 4보다 작은 거 몇 개야? 3개잖아. 1, 2, 3 3팩. 4보다 큰 놈 뭐야? 5 한 놈이잖아. 1팩 곱하기 fx 4보다 작은 놈들은 몇 번 나와? 3번 나오세요. 그다음 4보다 큰 놈은 5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나오세요. 곱하기 그냥 4가 나올 확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고. 되시죠? 순서 통계랑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적는다고. 자, 계산하면은 5팩 3팩 나누니까 5, 4, 20이네. 그다음 fx가 뭐야? 위에서 구했잖아. 그냥 x라고. 그래서 x 3승 곱하기 1 x 곱하기 fx는 뭐야? 그냥 1이라고 했잖아. 균일 분포에서 그냥 확률 밀도 함수 fx는 1이라고. 그러니까 곱하나만 하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값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렇게 생겼고, 이거를 이제 뭐 해야 돼? 평균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x는 0부터 1 사이 값만 나와주는데, 자기 값 곱하기 얘의 확률 밀도 함수값의 dx 요렇게 하면은 평균이 나와주겠죠.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이렇게 전개해갖고 적분해갖고 계산해보면 됩니다. 되시죠? 그럼 정답이 3번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까지 풀어야 되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진짜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 수 있다고. 그쵸? 이걸 다 외우기까지 해야 되고, 또 계산도 해야 되고, 적분도 이렇게 복잡하고 해야 되니까 실제로 풀기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를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난 100점 맞을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이 꼴만 좀 외워가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뭐가 나오겠어? 최대값의 누적 분포 함수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fx 누적 분포 함수의 n승 요런 꼴이라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얘는 또 다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값을 몇 개 뽑아? 5개를 뽑는다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이거 크기 순으로 하면 얘가 네 번째 값이잖아. 되시죠? 얘가 네 번째 값이잖아. 얘의 평균 값을 구하라고. 얘가 평균적으로 어디가 나오겠냐는 소리야. 그럼 이거를 무수히 많이 뽑아 보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하겠어? 일정하게 나오겠지. 그쵸? 총 구간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되시죠? 이거 하나당 6분의 1이라고. 그럼 이 구간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게 6분의 1씩 뭐 하겠어? 평균이라는 게 다 균등하게 맞춘다는 의미니까 이게 균등하게 다 6분의 1씩 떨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얘가 네 번째 값이고, 그럼 얘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니까 이 네 번째 값은 평균적으로 6분의 4, 3분의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되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자, 요렇게 푸셔도 됩니다. 되시죠? 이거를 한 번 뽑으면은 당연히 뭐 여기 값 4개가 여기서 그냥 다 나와버릴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무수히 평균이라는 건 뭐야? 무수히 많이 뽑아갖고 균등하게 나눴을 때 딱 어디쯤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니까 5개를 계속 무수히 많이 뽑다 보면은 평균을 내보면은 이렇게 다 균등하게 떨어져서 나올 거라고. 이 5개 값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되시죠? 그럼 그 중에 네 번째니까 평균적으로는 3분의 2가 나오게 된다. 자,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복잡한 요 수식 안 갖다 써도 풀 수가 있지, 이 문제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랑 똑같은 유형으로 이번에는 평균 누구 평균 구해? 두 번째 값 평균 구해봐라. 그러면 6분의 1, 6분의 2니까 오케이 6분의 2다.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되시죠?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그땐 그렇게 푸시고, 또 당연히 시험 문제라는 게 또 항상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뭐 꼼수로 푸는 방법을 대비하기는 힘들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 최종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최종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 나 100점 맞아야 돼. 무조건 통계학 100점 안 맞으면 안 되겠어. 딴 거 빵점 맞더라도 통계학은 무조건 100점 맞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온 요 수식들 다 뭐에 2에 플러스 암기를 해주시라고. 되시죠? 난 통계학 100점 맞을 필요 없고 그냥 합격만 하면 돼. 합격만 하면 되는 분들은 자, 최소값의 누적분포 함수는 1마 뭐의 n승꼴이고 최대값의 누적분포 함수는 전체 누적분포 함수의 n승꼴이고. 되시죠? 그 다음에 k번째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n팩 나누기 그거보다 작은 거 팩토리얼 그거보다 큰 거 팩토리얼 작은 거 fx의 작은 것은 1-fx의 큰 것은 곱하기 그냥 자기 나올 확률 fx 이렇게 곱해준다고. 되시죠? 또는 이렇게 구간 균일 분포가 나왔을 때 이런 기대값 찾으라 그러면은 진짜 균등하게 계속 나왔을 때 이게 똑같이 떨어져 있다면은 네 번째는 누가 나올까? 자, 이런 식으로까지 풀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물론 여기 외에 당연히 새로운 문제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다 암기했다 해도 이 새로운 문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틀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찍어서 그냥 맞추고 거의 대부분 다 틀릴 거야. 그러면 합격에는 별 영향이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완전 새로운 문제, 완전 새롭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때는 뭐 굳이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틀릴 거니까. 내가 아는 것만 다 맞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심화 부분 순서 통계량의 확률 분포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가서 순서 통계량만 검색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설명된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만큼까지 공부하지 말라고. 합격만 하라고. 합격을 위해서 어떤 공부하라고? 효율적인 공부를 제발 하십시오. 이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행정법 판례, 헌법 판례를 하나 더 외우십시오. 그게 더 시험에 합격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거 막 이제 찾아보고 막 이러면은 시간이 부족해져. 공부할 시간이. 그렇죠. 공부 뭐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실 텐데 막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고 들면은 당연히 좋지. 통계학의 입장에서 전체 통계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지만 어떻게 돼? 실제 내 합격과는 멀어지게 된다. 비효율적인 공부가 돼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한 요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각자 현재 상황에 맞게 나는 뭐 5년을 두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빡세게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완벽하게 그럼 거의 올백으로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나는 빨리 합격해야 돼. 나는 빨리 합격해갖고 이 공무원 수험 생활 끝내고 빨리 그냥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대략 그냥 요 정도만 이런 꼴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원 확률 분포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